전기력. 힘의 한 종류다 보니까 F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력도. 그래서 뜻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치? 그래서 이 전기력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전기력의 힘의 종류에는 두 종류 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보통 인력을 언제 작용을 하냐면 두 전하가 서로 다른 전하일 때는 인력.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잡아 당기겠죠? 전하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청력은 서로 같은 전하일 때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경우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지. 괜찮죠? 그럼 이 전기력을 공식화한 사람이 쿨롱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 이름을 쿨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에 따르면 전기력은요, 두 전하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얼만큼 떨어져 있고 얘의 전하량은 Q1, 이 친구는 Q2라고 적어봅시다. 그럼 거리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근데 제곱의 반비례를 해버려. 이 말은 뭐야? 가까울수록 힘이 세다는 거예요? 세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가까울수록 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그 다음 전하량에는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전하량을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방향을 이제 여 앞에 그리고 앞에 이제 상수를 붙이는 이거는 그냥 이 값을 그 쿨롱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규칙을 통해서 그냥 앞에 상수 하나 달라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원에서는 의미는 없다. 괜찮죠? 그럼 방향은 어떻게 잡아요? 힘은 벡터다 보니까 오른쪽 또는 왼쪽이어야 되잖아.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지금 얘네들은 서로 당겨야 돼, 밀어야 돼, 얘들아? 당겨야 되죠? 얘가 당겨지려면 힘 오른쪽으로 받아야겠어, 왼쪽으로 받아야겠어? 얘가 당겨지려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당겨지는지 아니면 밀리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방향 잡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1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그거 봐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니까 핵 융합할 때는 얼마나 세겠어요, 전기력이. 원자 단위로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가 엄청 작은 거니까 밀려나려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아까 핵 융합할 때는. 질량과는 관계없고요. 거리랑 전하량에만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러면은 뭐 이제 전기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참고 좀 하게 제가 이 155쪽에 13번을 예시로 들면서 전기력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세 전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고 A는 뭔지 모르고요. B랑 C는 플러스래잖아. 그렇지? 근데 B랑 C는 합력이 둘 다 오른쪽이랍니다. 그죠? 둘 다 오른쪽이고 얘는 힘을 EF로 받는 거고 얘는 F로 받는 거야. 괜찮죠? 그럼 봐봐. 얘가 뭐가 EF라는 거냐면 알짜 힘이 EF라는 뜻이에요. 저 힘을 두 개를 받아. B 입장에서는 봐봐. B는 일단은 B랑 C 한번 봐봐요. 서로 미는 관계야? 당기는 관계야? 미는 관계잖아. 그럼 C는 B를 왼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왼쪽으로 밀죠.
C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봐봐. 근데 여기에는 또 무슨 힘이 껴야 돼? A가 B를 밀거나 당기거나 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쳐서 얘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찾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데 결론적으로 오른쪽이야, 힘이. 그럼 A가 B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미지의 전하를 찾는 거예요. A의 전하를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그 다음 니은 A의 전하량은 B의 6배다. 뭐 이런 거 이제 비율 따져가지고 푸는 거예요. 한번 봐봐. 지금 보면은 얘의 전하량을 QA라고 한번 놔볼게. 그리고 문제에 B랑 C는 전하량은 똑같다고 하니까 둘 다 QQ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C 입장에서 C는 B로부터 이제 여기다 따로 그려보면은 C는요 B한테도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고 A도 C를 오른쪽으로 밀잖아. 이거 두 개 합쳤더니 F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B가 C를 미는 힘은 여기 이제 D만큼 떨어져 있는데 둘 다 전하량이 QQ니까 QQ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플러스 A가 C를 미는 건 2배 떨어져 있잖아. 2D 제곱이니까 4D 제곱이 되죠? 그럼 전하량은 QA, Q 이렇게 되겠죠? 이게 F인 겁니다. 이제 FC. 그러니까 C가 받는 F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받는 힘은 EF래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일단 A가 B를 미는 힘. A는 B랑 D 떨어져 있죠? D만큼 떨어져 있는데, A의 전하량, B의 전하량,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왜 빼기야? C는 B를 왼쪽으로 미니까, 왼쪽, 벡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하량은 QQ잖아. 그렇죠?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위에 거에 2를 곱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D제곱은 2QQ 더하기 2 곱하면 2D제곱만 남겠죠? 2D제곱은 QA, Q는 D제곱 QA, Q 빼기 D제곱은 QQ.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싹 지우는 겁니다. D는 필요가 없잖아. 맞죠? 근데 Q도 하나씩 날려. 이렇게. 그럼 남는 것만 계산하면 2Q 더하기 2분의 1 QA는 QA 빼기 Q가 됩니다. 넘길 거 넘기면 2분의 1 QA가 3Q네. 그럼 QA는 6Q겠네요. 그지? 제가 이렇게 다 썼지만 실제로 실천해서 이렇게 다 쓰진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가 다 써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좀 눈치 빠르면 어차피 D는 다 사라지니까 D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저 같은 경우 그냥 1이라고 놓고 풉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단축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받는 전기력은 3F다.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서로 무슨 힘밖에 없어? A도 한번 그려볼까? A는 밀리니까 B가 A를 미는 힘, C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개로 한번 묶어볼까? A 플러스 B 플러스
괜찮아? 얘한테 물어본 거야. 괜찮네. 개로 묶으면 어때? 여기 한 번에 묶는 거예요. 개로 묶으면 특징이 뭐였냐면 내부 힘 무시. 여기서 내부 힘이란 건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힘을 말해요.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잖아. 근데 이 힘의 크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에는 전기력만 있으면은 이 관계는 전부 다 서로 상쇄되는 관계밖에 없어. 여기 C가 A를 미는 힘, A가 C를 미는 힘.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왼쪽, 오른쪽. 근데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지? 마지막 C가 B를 미는 힘, B가 C를 미는 힘. 똑같을 거 아니야. 그 힘이 남는 게 있어? 없지. 그럼 물질이 전기력만 존재하면은 개로 묶으면 그냥 알짜 힘이 0이면 돼요. 항상. 그럼 보자마자 I 왼쪽으로 3F겠구만.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도 돼. 그죠? 굉장히 꼭 익히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괜찮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어쨌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기력 파트. 넘어가도 되겠죠? 원자의 구성 입자 해서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는 거 일단 애초에 원자 모형이란 게 뭐예요? 원자가 너무 쪼만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이제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잖아. 그래서 그 발전 모형을 이제 쭉 보시면 최초는 여기 이제 돌턴입니다. 이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원자라는 걸 제시하면서 제시한 모습은 이렇게 동글뱅이, 돌멩이 모양으로 했습니다. 모든 입자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는 우리가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원자 모형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플러스를 띠는 영역에 마이너스 띠는 전자라는 애가 건포도처럼 박혀있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이름이 뭐 이제 수박씨처럼 생겼다 해서 수박씨 모형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뭐 푸딩처럼 생겼다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이거는 공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에서 수박씨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뀌었을까? 이 시기에 톰슨의 한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전자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자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전자 개념을 추가시킨 것 뿐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는 모형이 어떻게 되냐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러더퍼드는 뭐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인데 원자 내부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요.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같다 해가지고 행성 모형이라고 불러. 알겠죠? 이 사람이 한 일은 뭐겠어?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러더퍼드가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 이렇게 나오는데 보어는 무슨 말을 했냐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도는 거 맞는데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돌았다는 뜻이에요. 랜덤으로. 근데 이렇게 막 돌지 않고 정해진 자기들만의 길이 있어서 그 길에서만 돌 거다. 그래서 전자 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지? 대충 이런 식으로 좀 변천이 되어 왔다. 물리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배우고 화학 가면은 뒤에 오비탈이라는 게 있긴 한데 물리에서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냐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뭐야 이거?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자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발견한 거냐면, 이제 방전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관이 있는데, 이런 이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 판때기를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전압을 엄청 세게 걸어줘요. 고전압을 걸면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엄청 높이다 보면은 마이너스 쪽에서 레이저 같은 게 나갔어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당시 이게 뭔지는 모르니까, 이게 음극에서, 마이너스 극, 음극에서 나오니까 음극선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톰슨이 이 음극선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좀 쳐본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장난을 쳤냐? 첫 번째. 여기다가 이 음극선이 나오는 곳에다가 바람개비를 좀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습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갔다. 혹은 바람개비가 돌아간 게 뭔데? 무슨 결론일까요? 음극선은 질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입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가 입자였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입자가 아니면은 돌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바람개비 레이저 총 쏜다고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근데 이제 비비탄 같은 거 쓰면 돌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다 장애물 같은 걸 하나 설치해요. 이렇게 장애물 딱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딱 썼더니 여기 이제 그림자가 져요. 그림자가. 이거는 그냥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 우리가 그림자라는 건 빛이 직진해가지고 그 장애물 지역에 가로막히니까 빛이 통과를 못하면 생기는 거잖아. 음극선 또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 보니까 직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이제 뭐라 해야 돼? 그림을 못 그리겠어, 갑자기. 이렇게 나겠다. 음극선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봤어요. 자, 그럼 자석을 갖다 대니까 얘가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럼 자석이랑 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을까? 혹시 그거 기억나나? 결론은 뭐냐면 전하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전하가 움직이는 현상이 뭐지?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예요.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랑 똑같냐면 중2 때 나오는 거. 자석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힘을 받았으니까 휜 거잖아. 힘을 받으려면 자석 사이에서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극선이 전하를 갖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4번. 전압을 걸어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필이면 플러스 쪽으로 휘었습니다. 맞지?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구나.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밀고 플러스에서 당기니까 위로 휘는 거죠. 그렇지? 그럼 결론.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해서 얘를 전자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원자 모형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괜찮니?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일단 내가 전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놨는데 원자라는 건 중성이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갑자기 전자만 툭툭툭 박아놓으면은 그냥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중성을 맞추려고 플러스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괜찮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볼 건데 전하량이라는 거 보통 Q를 많이 쓰고요. 물질이 갖는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부르고 그 양을 전하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지? 종류는 계속 얘기했지만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하고요. 단위는요 C라고 쓰고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 전하, 여러 가지 전하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가 있어요. 그거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기본 전하량은 뭐냐면 전자 거를 기본으로 해놓고 얘를 기준으로 삼아요. 전자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니까 얘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기본 전하량을 E라고 써요. 전자의 E를 따서. 얘가 몇인데 뭐 이거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음전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클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자의 전하량이고 기준이다. 기준. 괜찮지? 얘가 왜 기준이냐면 다 얘의 배수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론상 1번부터 118번까지 있으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부터 플러스 118까지 있다 하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플러스 2부터 플러스 118, 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2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약분해놓고 1이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더 파면은 이거 그냥 퉁쳐서 이렇게도 써. 플러스 Z이다 이렇게 쓰고요. 이때 이 Z는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알겠지? 원자 핵의 전하량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전자의 전하량은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를 생략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다 해놓고 중학교 때는 썼던 거죠. 원자핵의 발견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산란이요? 네. 또 그런 거에 하면 반응하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파 입자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정체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헬륨 원자 핵이에요. 알겠지? 근데 당시에는 이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금 있잖아, 금. 굉장히 얇은 금박을 만들어. 진짜 그냥 거의 반투명할 정도로 얇은 금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야. 뚫리는 거 아니야? 어? 뚫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뚫렸어. 대부분은 뚫렸어. 근데 일부가요 휘었어. 그리고 진짜 가끔 반대로 튕길 때도 있었다. 이 결론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니까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이 톰슨의 모형 갖고는 이 실험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뚫고 지나가는 건 설명돼요. 톰슨에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건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 모형으로도 이건 설명이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전자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라 했잖아. 그래서 헬륨이 전자에 부딪혀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 톰슨 모형에서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건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휘는 걸 산란한다 그러거든요. 이 산란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 이걸로. 그냥 다 뚫고 지나가 버리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러더퍼드가 그러면 이거겠다 하고 원자 모형을 바꿔요.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 핵이란 친구가 존재하고 그 전자는 그냥 여기 주변을 이제 행성 마냥 돌고 있다. 이렇게 바꾸니까 이 산란이 설명이 돼.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보자. 일단 금이잖아요. 맞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니까 얘네들 원자 배열이 어떻겠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금의 원자 가운데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바꾸니까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는 여기 통통 빈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지나가면 그냥 뚫고 지나간다. 맞죠? 두 번째, 이렇게 휘는 거. 지나가던 놈이 하필이면 이 원자의 근처를 지나가는 거야. 제가 아까 말했죠?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라고.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플러스고 원자 핵도 플러스잖아. 이 근처에서 강한 청력을 받으니까 휘어버린다. 이렇게. 마지막 튕기는 건 완전히 정방으로 맞을 때도 진짜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적긴 하지만. 여기 완전 정방으로 맞으면 이게 뒤로 밀리는 거죠. 이렇게 원자 핵의 개념을 도입을 하니까 이 산란까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밀면서 원자 모형을 이렇게 행성 모형으로 바꾼 거지. 원자 핵 질량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양성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이죠. 얘의 질량이 몇이냐면 참고로만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이에요. 수소 원자핵이.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1이라고 놔봐. 얘를 그냥 약분해서 1이라고 치면요. 전자는 질량이 몇이냐면 얘보다 1837배 작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1대 1837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것도 사람 기준으로는 엄청 작은 거잖아. 그죠? 이것도 사람 기준 엄청 작은 건데 이것보다 약 1800배 더 작아 버리니까 그냥 없는 것만 못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체크할 때는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 질량으로 그냥 봅니다. 전자를 빼버렸으니까. 너무 가벼워서. 그렇지?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지금 이 러더퍼드 모형에 따르면 어때요? 내부가 가운데 원자 핵이 딱 있으니까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단 말이야. 그 얼마나 텅텅 비어있냐면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원자의 반지름을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라고 해요. 이때 원자 핵의 지름은 몇이냐면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입니다.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의 5제곱이면 10만이거든요. 10만 배나 차이 나는 거야. 10만 배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지는 거냐면 그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한가운데에 이따만한 구슬 하나 놓은 게 1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차이 나니까 사실 엄청 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텅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모든 물질은 원자 핵과 이 주변을 러더포드 모형을 따르면 전자가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긴 힘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력. 자, 전기력은 항상 쌍방. 그 다음에 사실 중력도 작용해요. 질량이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자 내부의 중력은 중력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근데 원자 핵이나 전자나 질량이 너무 작잖아. 그치?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무시를 해버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실제로 있는데 거의 무시합니다. 너무 작으니까. 반면에 전기력은 중력보다는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기력이 서로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원자 형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전자의 속력이 좀 빨라야 돼요. 만약에 느리면 어떻게 되면 그냥 여기 쳐박어. 그치?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 안 떨어지고 계속 도는 거야.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러더포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전기력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에서 이렇게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을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잠깐 볼 건데, 그럼 이 전자가 이 바닥에 있는, 이게 여기를 원자 핵이라고 두고요.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맞지?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첫 번째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멈춰 있는 전자라는 가정이에요. 그럼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있겠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 기준이 내 맘대로 온 거 기억나? 여기를 기준 잡아버리면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의 전자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 잡는 거 이게 편해서 그래, 계산할 때. 이 0으로 잡으니까 편해, 엄청. 여기서 내려와. 기준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에너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내려오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들은 전부 다 음수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음수가 나오면 속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탈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속박이 풀려서 갈길 가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괜찮니? 그럼 밑으로 내려올수록 에너지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맞죠? 그럼 깊이 있을수록 나가는 게 힘들까, 쉬울까? 여기 있는 애 탈출하는 건 누가 더 쉬워 보여요? 이 위치의 에너지를 한 마이너스 20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봐요. 꼭대기가 0이고, 맞죠? 얘가 나가려면 에너지 얼마 넣어야 돼? 20 채워주면 올라가겠죠? 여기는 10만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점도 있어. 여기 지금 뭐 봐도 전기력 받잖아. 그지? 근데 전기력은 뭐야? 가까울수록 세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수록 얘가 당기는 힘은 더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기 더 힘들지.